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여성들, 특히 지역 중에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나고야 편 제 방송에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도시는 참 좋고 이미지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나고야에서 알았던 친구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알았던 친구들, 그리고 현재 나고야 출신인데 도쿄에 살고 있는 친구, 그 여자친구로 갈 뻔했다가 썸만 탄 친구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나고야 분들이 전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 주변에 오사카 쪽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남자들 여자들 다 토탈해서 그 도쿄에 있는 친구들 여러 개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오사카에서 나고야, 그리고 도쿄, 이렇게 중간에 있는 위치에 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좀 이 나고야 여성들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하이 브랜드, 특히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고요. 이 치장을 좋아해요.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 말을요, 직설적으로 합니다. 담아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나고야 출신 여자들이. 그리고 웃긴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올바른 말을 할 때는 오케이.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나고야 여성, 그분에게 지적을 하거나 그분의 잘못된 말을 하면 막 내로남불처럼 엄청나게 열을 내고 자신의 잘못을 못 봐요. 근데 나중에 좀 이렇게 화가 내려간 다음에 조용히 설득을 하면 그때서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냥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주장은 강하나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 제가 그 사람들의 직업을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나고야 출신들의 여자 중에 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율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고야 출신 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한테. 너네들은, 바람도 많이 피우냐? 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답니다. 물론, 저하고 얘기할 때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쿨하게. 바람 피는 여자애들이 많다. 그리고 잘생긴, 이케맨이라고 하는데, 잘생긴 친구들 좋아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아이돌에 빠져서 굿즈 사는데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한국 남자들 중에 잘생긴 있고 키가 큰 사람들 보면,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좋아한다.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다. 한국 남자애들이 사귀었는데 날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한국에 그 남자를 찾으러 간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는 없지만, 나고야 출신 중에 한국에 와서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상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활이 참 힘듭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일을 해보겠죠. 근데 비자의 자유로움이 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 남자들에게 최근 일본 여성의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방송을 하고 또 몇십만 넘는 성공한 유튜버로 자리를 잡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냐면, 이게 참 정말 K-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K-문화가 인기가 있는 건 참 개인적으로 좋은데, 한국 문화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처음에는 저도 좀 인정하기가 싫었지만 한국 문화에 젖어들면 한국화 되더라. 좀 요구하게 되고 좀 많이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근데 이제 본토로 돌아가면, 자기 국가로 돌아가면 또 생활에 젖어들면 또 기준은 좀 이렇게 낮아지긴 해요. 하지만 돌아간 그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죠. 한국에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남자들의 대우와 배려심과 엄청난 친절함, 그리고 삶의 질이 일단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좋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일본 여성이 사실상 많이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고야 출신 여성들은 어떤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나고야 출신들의 사람들 중에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특히 특정한 직업이 없거나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그 풍속업 그리고 술집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작가야나 뭐 여러 군데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집착이 본의 아니게 집착이 좀 심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괴로운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는 것도 굉장히 빨리 돌아서요. 예. 손절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썸을 타겠죠. 항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환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겪어본 그 몇몇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저에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나고야 출신 여성들도 나고야 주변의 친구들이 바람 많이 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직장인이든 어디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자들의 미모를 봤을 때 후쿠오카 출신의 일본 여성들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여성들이 도쿄로 진출을 많이 하고 가부키조에서 일하는 카바조의 여자들,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뭐 유명한 긴자의 에서도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후쿠오카도 보면 그 일본어로 보타꾸리라고 하는데, 보타꾸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광을 후쿠오카로 가면 술을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가지 요금은 유명한 곳이 후쿠오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후쿠오카 가더라도 여자가 있는 곳이나 그리고 좀 바 같은 데는 가실 때는 좀 조심하시라. 그리고 얼굴은 이쁩니다. 후쿠오카 쪽 출신들, 그리고 후쿠오카 분들 참 좋고요. 오키나와는 섬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은 참 순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들을 좀 일본 여성들은 일찍 결혼을 하거든요. 그 지방일수록. 근데 일찍 결혼을 했는데 꽤 이혼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경제가 악화되고 하면서 남자분들이 집을 나간 사람들, 그리고 이혼 안 한 상태에서 나간 분들. 그 더 놀랬던 거는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남편이 옆방에 있는데 그 헬로톡으로 한국 남자들하고 채팅을 하고 한국 남자들을 사귀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너 왜 그러냐? 네 남편이 옆에 있는데 무섭지 않냐? 몰래 하는 건데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다. 어차피 성격이 안 맞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런 헬로톡 하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미안하지 않다 전혀.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아직도 폭력을 쓰거나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핑계를 댈 때도 있고 변명일 때도 있고 진짜 사실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남성의 그런 폭력적인 부분, 그리고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자기는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혼을 왜 못하냐? 애기들 때문에. 아기가 곧 태어난 지 뭐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좀 갈등을 빚더라고. 그러면 이혼 정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지. 그러면 새로운 남자, 너가 좋다고 하는 한국 남자는 무슨 죄냐라고 물으면 미안하지만 그런 걸 사전에 다 고백하고 사실대로 그리고 허락받고 그렇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있는데 한국 남자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싸웠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실제로 지금 한국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일본 여성들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한 26세, 7세, 8세 넘어가면 한 번 이상 결혼을 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솔로라고 하면 진짜 드문 일이고요. 한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어플보다는 정말 현지에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통화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기 가서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일본 여성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컨텐츠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결혼할 상대, 제가 결혼하자, 이런 마음이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지만 친구로 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지역별로 일본 여성들을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저도 다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다는 거, 그리고 사례, 그리고 일본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터놓고 또 토크를 하면서,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토크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양한 주제로 또 콘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